다시 고개 드는 부산 부동산. 짤막한 동영상을 심어왔는데요. 네. 여기가 이제 부산을 이끌고 있는 사실 해수동 중에 네. 해운대와 수영을 나타내는 짤막한 동영상을 한번 보고 갈게요. 네. 여기 이제 광안대교가 보이고요. 네. 이제 다들 좋아하시는 W 아파트 네. 그리고 남천 삼익비치. 삼익비치 맞아요. 여기 이제 남천자에 요즘 아주 핫하죠. 그리고 밀약 수변 해변에 이제 있는 기축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리를 밀락교를 건너면 여기가 해운대고요. 여기가 백스코입니다. 백스코 이전시장, 시립미술관 이렇게 있고요. 시청자들께서 이렇게 좀 파노라마로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물론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유명 인스타 분한테 부탁을 해서 동영상을 받았습니다. 허가를 받고. 네네. 아이파크가 있고 제니스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중에 세 번째로 높은 아파트죠. 네. 그리고 네 번째로 높은 아파트가 이렇게 해운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마린 일대고요. 마린 일대 뒤편으로 이제 여기는 이제 초기 하이엔드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여기 이제 일반 아파트 중에 기축 이제 해운대 자이 아파트가 있고 동부올림픽, 대우마리나 이제 언젠가는 여기도 재건축이 돼서 더 멋진 모습으로 변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오늘은 이제 부산을 둘러싸고 있는 내용 중에서 주요 신문 기사를 좀 보고 네. 통계도 보고 진짜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일부에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고. 네. 다음에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 부산의 이제 아파트 시장 그리고 도시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변해갈지에 대해서 조금 제 의견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주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여기는 이제 북항대교고요. 네. 영도와 남구를 이어주는 북항대교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북항이고 이제 컨테이너랑 이제 초대형 유람선들이 다니기 때문에 이 높이가 65m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올라가는 길인데 그 부산 사람들이 되게 운전이 이제 터프하죠. 매우 터프하죠. 네. 이제 지형 때문에 그런 건데 모든 부산의 운전자들이 아주 겸손해지는 구간이라고 하니까 혹시 다음에 오시게 되면 제가 네. 한번 여기 이쪽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쇼츠 저 본 적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아주머니가 여기서 차에서 내리더라고요. 네. 저 그러시는 못 분도 올라가겠다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외국인 분들 그 2층 그 부산 시티 투어 버스. 네. 그분들은 이제 알지도 못한 채 이제 위에 뚜껑이 열린 버스를 타고 여기 위에 올라가거든요. 그럼 완전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지금 부산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진짜 심상치가 않습니다. 3년 5개월 만에 반등을 했고요. 특히 이제 동부상권이라고 하면은 이제 해수동 연남진 이쪽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대신에 아직까지 서부산 원도심은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매체에서 계속 지금 아파트 값이 2주째 상승한다. 지방시 값 2년 만에 오르고 있다. 수영 해운대가 주도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상승폭이 네. 8월 달, 9월 달보다 지금 10월 달에 지금 상승폭이 훨씬 더 지금 큰 것으로 지금 감지가 되고요. 제가 8월 달에 이제 후랭이에서 나와서 말씀드렸을 때는 네. 지금 이제는 아직까지는 스타트 라인이 기다려주고 있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가격이 기다려주고 있다. 그런데 이제 9월 중순 이후부터 특히 이제 추석 전후에서는 이제 완전히 스타트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동부상권에 한정된 얘기이긴 하지만 여기 이제 퍼져나갈 것 같아요. 9월 매매 거래량이 이제 3,500건 기대. 3,500건이라면은 아직 불량 느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왔다라고 보이는 수준의 거래량이거든요. 평균치 정도 되는 거예요. 네네.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궤도에 이제 거의 올라왔다. 아직까지 회복은 좀 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부산이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8월 매매량보다 최대 1,000건이 더 늘었고요. 10월은 거의 4,000건에 육박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최대치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뒤에 또 설명하겠지만 하이엔드 아파트가 이제 그 분양을 했는데 그 계약률도 거의 80%. 일부 저층 빼고는 거의 다 나가는. 사실상 거의 다 됐다. 그리고 이 하이엔드 아파트들이 입주하기까지가 아직 4년에서 5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이 물량들이 다 소화될 것으로 지금 현장에서는 예상을 그렇습니다. 전세 매물 자치고 감추고 있다. 그리고 또 뒤에 진짜 실제로 어떻게 매물이 몇 개가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지금 이런 류의 기사가 지금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서울 묶이면 다음은 뻔하다. 큰 손들 5년 전처럼 부산 임장러시
다시 지방 도심 핵심지로 회귀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연락 많이 오나요? 현장에 계시니까.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은 네. 쉽지는 않아요. 진짜 서울에 계신 분들이 전화도 오시고 관심이 있으신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거를 일반화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지만 일부 투자자들이 특히 이제 뭐 부산에도 욕망단지인 삼익비치 같은 데는 서울 손님들이 문의가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일반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그 풍선 효과가 어느 정도는 부산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정은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부산 지금 전체 거래량인데요. 2024년에 33,000건이었습니다. 2025년에는 지금 벌써 지금 10월까지 아마 집계가 됐을 텐데 이제 35,000건이에요. 이제 연말이 되면은 지금 월 거의 3,000건, 4,000건씩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4만 건. 4만 건이 넘을 것 같습니다. 4만 건은 이제 저희 그 부산이 2020년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일 때 이제 8만 4천 건이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 반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회복이 됐다라고는 얘기하기가 아직 좀 이른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좀 구별로 들어가면은 조금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데 한번 그렇습니까? 볼게요. 기억해야 될 것은 2020년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일 때 8만 4천 건, 지금 4만 건. 전체적으로 한 반 정도 네. 회복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부산의 대표 지역을 좀 볼게요. 해운대 2022년에 12,000건이었어요. 25년대는 아직 4,000건을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3분의 1 정도. 네, 네. 3분의 1 정도 지금 회복을 한 거고요. 수영구 볼게요. 2020년도에 한 4,000건 정도. 근데 지금 2025년대는 한 1,700건. 아직까지 여기도 한 3분의 1 정도 네. 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근데 이제 동래구를 보면 좀 재밌어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일 때가 7,000건이었어요. 7,000건. 네. 부산 불장일 때. 2025년도에는 벌써 7,000건이 넘었어요. 숫자가 좀 확 튀네요. 네. 왜 이런 거예요? 지금 거의 신축 위주의 비과세 물량들이 많이 풀리면서 동네에 지금 슈팅이 많이 일어났어요. 특히 지금 9월달, 10월달 추석 전후에서는 현장 소장님들은 일요일이 없었어요. 거의 매일 아침부터 저녁 밤까지 손님들이 줄기차게 오고 안내하고 계약하고 거의 입이 다 트실 정도로 지금 거의 불장이었어요. 불장. 아직까지도 조금 지금은 약간 수그러진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동네 문의가 아직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신규 입주가 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신규 입주가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동네 거기 이제 대장 아파트인 레이크 하이홈티가 비과세 구간에 들어가면서 물량이 많이 쏟아졌고 살기가 너무 좋고 레이라는 아파트를 대체할 아파트가 사실 동네에서는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살고 계신 분들도 매수를 많이 하고 또 동네 쪽으로 상급지로 오고 싶은 분들도 이제 수요가 꾸준하고 동네가 이렇게 확 이렇게 튄 것은 사실은 해운대에 신축 물량이 없었어요. 최근 한 5년 사이에. 그래서 신축을 이제 선호를 하는 분들이 이제 여기 레이 카운티죠. 여기. 그리고 여기 또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여기도 이제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거든요. 동네 아라고 그러는데? 예, 동네 여기.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재밌는 거 하나. 여기 아롱이라 그래요. 아시아드 코오롱. 아롱? 아롱이라 그러는데 이런 소형 단지들까지 실거주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쪽으로 매우 지금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이 카운티가 진짜 좋은가 보네요. 네, 레이 카운티가 4,8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단지가 총 5개 단지가 있어요. 물론 지금 이 단지가 이렇게 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인기가 많지만 다른 단지도 크게 역하고 많이 멀지 않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있는 동네 약간 욕망 단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레이 카운티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래구가 네. 뒤에 지금 실거래가를 또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네. 거래량이 이제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왔다. 근데 특히 동래구 같은 경우는 아주 지금 불장에 지금 진입한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는 대장 지역인 해운대구나. 네. 이런 쪽부터 좀 뭔가 이렇게 확 거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시작은 수영구에서 시작했어요. 수영구의 대남라인에서 시작을 했는데, 대남라인은 사실은 거기 이제 대남라인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크지 않고 주요 아파트 단지들이 한 6, 7개 단지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동네는 이제 면적도 크고
이제 유해 시설도 좋고 애기 키우기가 아주 좋은 부산에서 학군지로서 아주 동네가 이제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해운대 수영도 학군이 좋긴 해요. 근데 이제 동래구하고 다른 건 동래구는 사실은 도시 자체는 조금 밋밋합니다. 뭐 문화시설이나 아니면 관광이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사직구장이 있지만 그거는 뭐 한시적으로 이제 시즌 때만 그렇게 반짝을 하는 거고 동래구가 그렇게 막 이렇게 재미있는 동네는 아니에요, 솔직히. 하지만 뭐 살기 너무 편하고 교통 좋고 일자리 이동하기도 좋고 그래서 이제 동래구에 이제 슈팅이 이제 특히 레이 카운티와 동래아를 위시로 분량에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해운대구가 조금 외면받았죠. 8월 올 초부터 이제 9월까지는 8월까지는 거의 수영구 동래구가 뭐 부산을 다 상승을 시켰던 거고 해운대구는 이제서야 추석 전후에서부터 유입이 문의가 좀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 신축이 없어요. 신축이 없어서 부산은 뭐 신축 사랑이 그 어느 도시보다 아마 강한 뭐 다른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네 웬만하면 신축에 살자는 그런 소비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동래랑 수영구 대남 라인이 이제 선택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부산에 지금 전세 매물이 너무 귀합니다. 지금 사실 입주 물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해운대구, 수영구 등 주거 선호 지역일수록 전세 풍기 현상이 매우 심합니다. 24년 1월이죠. 한 1년 반쯤 전에는 13,000세대의 전세 물량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25년 10월에는 거의 뭐 한 3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근데 이게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전세난이 지금 심하고요. 지금 동네에 사직 롯데캐슬 더 클래식이라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1064세대인데 전세가 3개 있어요. 아, 심각하다. 수영구로 가볼게요. 더샵 남산 프레스티지. 이것도 신축이고 되게 선호되는 단지거든요. 975세대 전세 5개. 5개밖에 없어요. 해운대구로 가볼게요. 동부올림픽타운 1680세대인데 전세가 1개. 지금 이렇습니다. 부산이. 근데 해수동이 특히 심해요. 그래서 지금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이 되게 좀 애로사항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입주 물량이 부족이 이제 큰 원인이라고 했는데 사실 보면 부산에 이게 지금 미분양 추이거든요. 네. 미분양은 지금 거의 7,000세대에 육박해요. 근데 왜 전세 물량은 또 없고. 왜 그런 거예요? 이 왜 그러냐면 이게 상반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미분양이 있으면 전세가 쏟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매매가 일어나서 한번 보시죠. 지금 해운대구가 미분양 물건이 880세대인데 요거는 이제 대부분이 그 르엘입니다. 르엘. 요걸 빼면은 미분양이 거의 없어요. 문제가 되는 곳은 서부산 쪽이에요. 서구, 동구, 진구 일부, 그리고 사하구, 북쪽에 금정구, 강서구, 사상, 기장. 이쪽에 지금 물량이 쏟아지고 미분양이 있는 거지 해수, 동남, 그리고 연진까지는 미분양을 걱정할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는 지금 전세 풍기 현상이 나고 조금 선호하지 않은 곳에서는 지금 미분양 때문에 난리고. 굉장히 이렇게 극단적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부산이 그 5분이라 그러죠. 네. 그게 전국에서 그 격차가 가장 심하거든요. 6.3배, 6.3배. 하위 20% 아파트와 상위 20% 아파트의 그 갭의 차이가 6.3배가 납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양극화라 그러죠. 보여주는 하나의 또 증거 자료가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공급 우려가 아직 계속 공급 우려 상황인 건 맞아요. 근데 미분양은 또 많고. 이 미분양 숫자만 보면 아이고 겁나 이럴 수도 있는데 네. 자세히 뜯어보면 해수동은 부족하고 완전히 상황이 또 서부산 쪽은 넘치고 지금 좀 그렇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급 우려. 자, 해운대 없습니다. 그죠? 수영구 내년에 849세대 정도 드파인이 들어오면서 좀 있고 동래구 없습니다. 해수동 없어요. 남구는 이제 우암동에 이제 오션시티하고 대연동에 DIL이 들어오면서 조금 이제 숨통을 틔일 것 같고 이제 강서구 이제 명지 에코델타 있는 곳은 이제 꾸준히 이제 입주 물량이 나오는데 이 수요를 지금 넘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량이 조금 해소될 때까지는 매매가 상승을 조금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강서구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별로 지금 공급이 매우 부족한 곳과 넘쳐 흐르는 곳이 이제 완전 극명하게 갈리는 지금 아주 어떻게 보면은 슬픈 현실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좀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지역들의 공급이 더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좀 비선호하는 네네네. 상대적으로 비선호하는 지역들의 입주 물량이 좀 더 많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매매 평균 가격은 그래도 이제 5월 이후로 이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추세 전환은 사실은 확실히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확실한 방향성은 물론 미분양이 많기는 하지만 방향성 자체는 지금 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막 시작을 한 느낌의 단지들이 많습니다. 물론 인기 단지들은 매매가 상승이 많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 중소형 단지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출발 선상에 있단 말이죠. 이런 단지들을 그 눈여겨보는 것도 시세 차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별표가 3개예요, 3개. 첫 번째 별표는 방향성입니다. 이 상승 방향성이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별표 2개가 더 나와요. 이 별표 총 3개를 가져가시면 오늘 방송에서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오늘의 학습 목표. 네, 별표 3개 중에 하나. 이제 상승 방향성은 탔다. 네. 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원리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뭐 비단 부산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 시장 전체를 공통된 얘기이긴 합니다. 지금 유동성이 통화량이 지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M2 기준으로 4,400조 원이 풀렸어요. 10년에 2배가 된다고 그러죠. 10년 전에는 이게 2,000 몇백 조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통계를 보고 왔는데 네. 지금 돈이 넘쳐 흐르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부산은 지금 공급 부족입니다.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어요. 요거는 제가 앞에 장표에서 설명을 드렸고 당분간 부산 돈은 흔하고 지금 집은 귀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매매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두 번째 별표예요. 부산 집이 귀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가가 상승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세 매물이 아까 보셨다시피 뭐 큰 단지도 뭐 1개, 2개, 뭐 5개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전세보다는 지금 매매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부산이 한 3, 4년 동안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았어요. 완전히 거의 뭐 배척까지는 아니지만 외면을 당한 시장이었는데 지금 해수동을 위주로 투자 요인이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조건 좋아합니다. 그렇죠. 완전히 좋죠. 지금 그러니까 갭으로 샀는데 전세 위험이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전세가 막 이렇게 차올라 지금. 차올라요. 전세 나오면 나오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뭐 5억, 6억 갭 손님들의 전화가 지금 많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 물론 수도권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울산에 있는 분들도 문의를 주시고 지금 그래서 매매가가 계속 상승할 것 같아요. 방송 보시는 후랭이 독자분들께서는 네. 망설이고 있으면 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은 시황 때문에 망설이면 망설이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가격 때문에 망설이신다 그럼 하셔야 돼요. 1, 2천 더 쓰셔도 돼요. 지금 이 시장은. 예, 가격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투자를 하십시오. 매매가 상위 단지를 한번 볼게요. 네. 이거는 지금 2025년 10월부터 어제까지 실거래가입니다. 여기 테넌바움은 뺐어요. 왜냐면 요거는 이제 분양하는 단지고 좀 특수성이 있어서 요거는 좀 제외하고 볼게요. 국평만 가져왔어요. 네. 트럼프 월드 센텀 2006년 입주. 20년 된 아파트죠. 이게 지금 부산의 대장입니다. 15억 7,300만 원. 수영구 남천동의 남천자이 국평이 15억 6천만 원을 찍어서 난리가 났었죠. 그 옆에 남구의 푸르지오 서밋. 얘도 남천자이가 가면 나도 간다. 14억 3,200. 그리고 마린자이 아파트 해운대 있죠. 14억 5천. 5위 삼익비치타운 14억. 네. 다음 광안동의 광쌍이라고 그러죠. 광쌍 12억 9천. 말씀드렸던 동네 지역. 레이카운트는 행정구역으로는 연제구입니다. 근데 이제 동네 생활권이기 때문에 동네로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해운대 자이 2차, 해운대 롯데캐슬. 이게 상위 10개인데 네. 테넌바움을 제외하고 해운대가 4개 단지, 수영구가 3개 단지, 동래구, 남구 각 1개 단지씩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7월에서 9월까지의 가격 대비 지금 얼마가 올랐는지 보세요. 단 2달 사이에 트럼프 월드 센텀이 유사충수입니다. 유사충수인데 8,300만 원이 뛰었어요. 단 2달 사이입니다. 남천자에 볼게요. 6천만 원이 뛰었어요. 서밋 2달 사이 1억 가까이 뛰었어요.
다 지금 보면은 2달 사이에 앞자리, 그러니까 억 단위가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산이 이렇게 밋밋하게 가다가 지금 2달 사이에 너무 많이 뛴 거예요. 구매자들이 너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실.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지금 들어가도 돼요. 지금 들어가도 돼요. 서울도 그랬잖아요. 올해 뭐 9월달, 뭐 10월달 할 때도 지금 들어가도 돼요.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부산이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셔도 된다고 봐요, 저는. 이게 2달 사이에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2달 네. 사이에. 네. 이건 제가 다 유사층수 비교해서 가져온 지표입니다. 내년 초가 되면은 억 단위 앞자리가 또 바뀔 것 같아요. 아마 저가가 될 겁니다. 내년이 되면.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왜냐면은 이 트럼프 월드 센터면 이게 18억 9억까지 찍었던 단지거든요. 한창 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가격이 다 회복한 가격이 아니에요. 삼익비치도 아직 고점까지 가려면 수억이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7, 8월달 대비해서 지금 1억 6천만 원이 뛰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남천 서밋하고 르엘하고 분양이 성공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당첨을 못한 분들이 이제 삼익비치로 다 몰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서울이 또 토호제로 묶였네. 그래서 최근에는 서울 분들까지 지금 문의가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격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은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시황으로 망설이는 시기는 이제 지났어요. 그때는 이제 5월, 6월이에요. 지금은 사실은 동부상권에는 뭐라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공감이 됩니다. 네. 네. 또 이렇게 좀 올라갈 때 화끈하게 올라가는 맛이 있습니다. 특히 부산이 그렇죠. 특히 부산, 뭐 네. 대구 이런 데가 네. 한번 불 붙으면 그냥 거침없습니다. 대구도 불이 붙었더라고요. 범어 W가 뭐 18억을 또 돌파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울산도 지금 뭐 거의 불정 분위기고 집안 핵심지 위주로 불이 붙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요거는 고민이지. 이거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요거를 못해서 지금 손해보는 부신 분들이 제 고객 중에 몇 분이 계세요. 지금 4인 가족의 1주택이라고 지금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지금 이 집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단지로 가고 싶어. 네. 뭐 유사한 가격이나 조금 높겠죠. 근데 이 집이 가고 싶은데 매수세가 들어왔어. 가계약금을 수령했어요. 1주택 보유하신 분들은 가계약을 수령하는 순간 자기는 무주택자라고 생각해야 돼요. 맞잖아요. 뭐 그냥 등기만 가지고 있는 거지, 잔금 치르기 전까지 등기만 가지고 있는 거지 자기 무주택자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2-3달 간 거예요. 8월 달에 팔았는데 10월까지 지금 결정을 못했어. 아까 봤죠, 이거?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저 2달 사이에 지금 1억 뛰었는데 가만히 있었구나. 가격. 그러니까요. 팔았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2달 사이에 지금 희망하는 집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떴어 말이에요. 지금. 떴어. 근데 지금 이 희망주택 가계약 입금을 하면 자기는 이때 자기는 무주택자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움직여야 되는데 못 움직였어. 그러면 차이가 어떻게? 이 차이가 어떻게? 그러니까 또 망설이는 거야. 그럼 또 올라가. 이런 거는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매를 이런 상승장에서는 특히 빨리 해야 돼. 가급적 동시 시점에 해야 돼요. 내가 팔고 싶어. 그러면은 네, 요 정도 들어오면은 나는 매도 콜 할 거야. 그러면 이제 단지를 몇 개 자기가 가고 싶은 단지를 이렇게 해놓고 받고 바로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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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따닥 해야 돼. 따닥. 따닥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맞아요. 이런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조심하시고 함부로 가계약금 지금 수령하시면 안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갈 곳까지 다 좀 찜을 해놓고. 찜을 해놓고 따닥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사이에 돈이 지금 뭐 몇천씩 오르니까 붕 떠요 진짜. 네네.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갈아타기 전략을 잘 세우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매매 거래량 상위 단지를 보면은 대부분 다 지금 해운대와 수영은 빠져 있어요. 수영은 이미 다 거래가 많이 됐고 10월 이전에 해운대는 신축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축 쪽이 많은 동래구, 남구, 연제구 이쪽으로 지금 많이 몰리고 있고요. 오션시티는 뭐 다들 뭐 부산 분들이처럼 다 아시겠지만 지금 뭐 입주장이 지금 곧 입주장이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많은 상황입니다. DIL도 덩달아서 이제 붙어 있는 단지거든요. 네. 얘가 지금 거의 3,000세대, 이게 4,488세대 붙어 있는 단지라서 뭐 같이. DIL이라는 브랜드는 저는 좀 생소합니다. 다른 건 다 들어봤거든요. 다 들어보셨어요? 네. DIL은 생소합니다. 생소해요. D는 정관사 더예요, 더. 근데 I는 아이파크고요. L은 롯데캐슬이에요. 컨소? 뭐 이런 건가요? 컨소.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 정관사 뒤에 모음이 오면 더와 D를 그렇죠, 구분하는 그렇죠. 그래서 DIL이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좀 헷갈려하세요. 그냥 그 D를 쓰시더라고. 알파벳 D. 많은 분들이 그냥 DIL이라 쓰시는데 THE입니다. TH 그 돼지꼬리 발음을 해야 됩니다. 아. DI 정확한 거는 그래요. 아. 여기 이제 남구 목골역에 이제 붙어 있는 초역세권 단지고 네. DIA 측에서 지금 사활을 걸고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목골이라는 곳이 남구에서 한번 보고 갈까요? 네. 네. 지도. 여기서 아까 DIL이 사실 보였어요.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DIL이 멀리 보였어요. 네. 높은 고층 단지는 보이거든요. 여기가 아까 오션시티고 여기가 DIL이 있는 곳입니다. 목골역 인근이죠. 아, 못골요. 예, 못골. 여기가 골짜기예요, 사실. 못골이 있고 옆에 가면 지객골이 있어요. 남구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언덕이거든요. 이렇게 언덕이에요. 그래서 여기 양우 내안 퍼스트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언덕이 이제 내려가서 문현 쪽으로 이어지는데 여기가 DIL이고 4,488세대 정도 예상이 돼서 지금 초거대 단지가 지금 들어올 예정입니다. 2027년 4월 입주죠. 문의가 많아요. 손님들이 문의가 많아요. 그런데 거래가 좀 잘 안 일어나요. 50개가 일어났지만 문의는 훨씬 많아요. 아마 2027년 이제 입주장쯤 되면 좀 거래가 일어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해수 동남에서 남구를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여기 초거대 단지들이 많아요. DIL 4,400세대죠. 얘도 이미 3,700세대. 땅만 봐도 그리고 얘도 3,000세대가 넘어. 얘도 거의 뭐 2,000세대 가까이 되고. 그래서 신축 대단지들이 이제 들어오는 이쪽 일대를 이제 사람들이 여기 진짜 생소합니다. 여기도. 해운대구는 아까 매매가 상위 4개 단지가 있었지만 아직 회복 중입니다. 회복 중이고 수영 동네보다는 아직 회복세가 좀 늦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오늘 가져온 단지 더샵 센텀파크 그리고 여기 센텀시티 맞은편에 대우 트럼프 월드센터 여기가 1등이죠. 부산. 그리고 해운대역 인근의 주상복합 단지 중에 대장 롯데캐슬스타 요런 단지들이 이제 거래 회복을 좀 빠르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정고점은 이제 곧 돌파를 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도 가면은 계좌가 나오지가 않아요.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계좌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한 5, 6개월 전만 해도 뭐 1,000만 원 뭐 인하해 주세요. 뭐 2,000만 원 인하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대화가 됐단 말이죠. 대화가. 근데 지금은 대화가 안 돼요. 걷어요? 그 가격에 하면 안 팔아. 그 가격에만 계좌를 뭐 안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해운대도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해운대 자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원하는 가격 아니면 안 팔아. 계좌를 안 주겠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내고가 됐지만. 그리고 해운대 자이, 동부올림픽 등 기축도 이제 가격 상승세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도 수영 동네보다는 조금 늦었지만 회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해운대에 들어오실 분들은 지금 들어오셔야 된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수영은 여기가 이제 대연동, 남천동의 이제 대남 라인의 이제 주요 단지들인데요. 네. 8월 달에도 드렸을 때도 여기가 이제 가격 상승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남천자이가 거의 뭐 15억 6천, 뭐 회복은 이미 다 했고요. 그 맞은편에 이제 더 비치 서밋 여기도 이제 14억을 돌파를 했고, 프레스티지 그리고 대연 힐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84 기준으로 이미 뭐 10억 이상은 다 넘어간 상황입니다. 물어봐요 또 고객분들께서 들어가도 돼요? 지금 사도 되냐고 너무 많이 올랐는데 당연히. 네, 들어가도 됩니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가격 때문에 머뭇거리시면 안 돼요. 동래구는 거의 사실은 실수요자들의 시장이거든요. 지역 실수요. 그 지역 실수요들이 지금 거의 13억, 84 기준으로 레이 카운티 13억까지 지금 부담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레이 카운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대체할 만한 아파트가 주변에 없어요.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정도 되지만 여기는 사실은 아시아드 대로에서 저 길 건너고 살짝 레이 카운티보다는 입지가 살짝 좀 빠지는 입지거든요. 대신에 이제 레미안이라는 브랜드가 있고 또 커뮤니티 시설이 잘 돼 있고 초품화여서 인기는 계속 갈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레이 카운티의 뭐 비빌 정도는 아니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이제 사지 롯데 캐슬 더 클래식, 요 아파트도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아파트죠. 여기도 지금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고, 자 주목해야 될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런 단지들은 부동산에 조금 관심을 가진 부산 분들이라면 다 아는 단지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사직 쌍용 예가는 얘네들보다는 지금 가격이 거의 반 정도 수준이죠. 왜냐면은 이제 뭐 2006년도 입주를 했고 입지도 사실 여기는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입지거든요. 뭐 산은 아니지만 여기가 올 초 봤을 때 거의 5억 초반 정도 했어요. 3월, 4월 뭐 그쯤은. 네. 이제 거의 1억 가까이 오른 거예요. 요런 단지들을 이제 고객분들은 잘 찾아가야 되는 거죠. 실수요자분들은. 얘들이 지금 다 치고 올라갔어요. 근데 아직 안 치고 간 단지들이 요 주변에 있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아롱이도 많이 올랐어. 그래도 아시아도 고롱 많이 올랐지만 뭐 요런 단지들의 매물이 있고 이게 좀 가격 때문에 망설인다 하지 말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런 시장입니다. 구축인데 괜찮을까요? 구축인데도 괜찮아요. 여기는 잘 안 나와 있네. 사직 여자 중학교. 사직 여자 중학교가 여자 중학교의 랭킹 뭐 5위더라고요. 부산 전체 5위 정도 해요. 여기 이제 학교들이 많아요. 여기 동인고도 있고, 사직고는 좀 아니지만 갈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이쪽에서 좋은 학교들이 많아서 이런 단지들 조금 아직까지 막 슈팅이 많이 안 일어난 이런 단지들을 좀 찾아가시면은 아직까지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레이카운티 3억 오른 겁니까 지금? 근데 이 거래는 뭐 3억은 아니고 3억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이 직전 거래 이거는 좀 이게 왜냐면은 약간 뭐 네, 진여성 네, 거래 네. 뭐 이런 건가? 네네. 여기는 2단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 2, 3, 4, 5단지마다 그게 좀 달라요. 2단지가 제일 비싸고 다음 1단지 뭐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단지의 편차들이 좀 있어요. 레이카운티는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진짜 좋은 데인가 보다. 가면 좋아요. 동네에서 뭐 대장이죠. 신축 대단지에 뭐 초품화는 아니고 여기 이제 중학교 있고 역세권에 홈플러스 있고 8월 달에 왔을 때 이제 이게 분양을 이제 막 했을 때 이제 제가 출연을 했었고 네. 지금은 이제 계약 단계죠. 거의 한 70% 80% 정도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지금 84 타입 르엘 같은 경우는 13억 9,400이에요. 106대. 서밋 리미티드 남천은 84가 16억 정도 하죠. 근데 기억하실지 여기 남천자이가 바로 옆에 이렇게 있잖아요. 네. 얘가 84가 15억 6천을 찍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이엔드 아파트인 서밋 리미티드 남천에 16억이 비싸 보여요? 작아 보여요? 싸 보이는. 싸 보이죠? 싼 거예요 지금. 84가 13억 9,400이에요. 여기 센텀 파크 이게 아까 12억 정도 찍었다 했죠. 싸네. 어때요? 할만하네. 네. 싸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질문을 많이 해요. 르엘 질문이 대부분 그 위치가 빠진다, 뭐 하수 처리장이 보인다, 뭐 그런 단점이 있긴 해요. 확실히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분양가로만 봤을 때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부산에는 아직 하이엔드 아파트가 해운대에는 많지만 그 초기 모델이란 말이죠. 이렇게 서울처럼 하이엔드 뭐 르엘이나 뭐 메이플 자이 같은 원밸리 같은 그런 초 하이엔드 아파트가 아직 없어요. 네. 근데 얘가 이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아마 거의 정말 사람들이 이 입주장 때는 박수 치면서 들어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밋 리미티드 남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이엔드 분양을 성공을 했고 제가 재밌는 사진 하나 들어왔는데 네. 처음에 르엘 리버파크 센텀이 이제 정당 계약할 때 50% 정도 계약이 됐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줍줍까지 가면 이 줍줍 현장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이게 지금? 난리가 났네. 자기 번호가 이제 이게 뽑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앉아가지고, 뭐, 이날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린 날이거든요. 정말로 부산에 하늘이 떨릴 정도로 비가 내린 날인데, 여기 저희 사무실이 이 르엘 앞에 있어요. 네. 완전 뭐, 막 북새통. 북새통이. 난리 이런 난리가 없었겠다. 이런 난리가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 번호가 불리면 환호성을 지르고 옆에서는 부러워하고 막 그랬었어요. 막 이래요? 네. 영상도 있는데 그 영상을 좀 하기에는 좀 그래서 제가 그냥 사진만 들고 왔어요. 네. 그래서 르엘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해요. 이게 성공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뭐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왜 하이엔드 분양 성공을 하느냐? 자, 이걸 볼게요. 국세청 통계로 보는 대한민국 공식 부자 도시 7위가 해운대예요, 해운대. 1, 2, 3위는 서울,
4위 가천, 5위 종로, 6위 대구 수성. 그래서 지방 핵심지 대구 수성과 부산 해운대구는 소비 여력이 아직 매우 강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신세계 센텀시티가 매출이 2조 정도 하거든요. 신세계 백화점. 네. 그게 한국 3위예요, 3위. 그 정도로 지금 해운대의 소비 여력은 매우 강하다. 그리고 흡입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상급지의 하이엔드 아파트는 지금 하나 잡으시는 게 사실은 불을 좀 이렇게 지키시고 확장을 하는데 반드시 부산 분들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15억, 16억이면 네. 이게 서울에 또 할 만한 데가 또 있지 않습니까? 많죠. 네. 네. 그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그죠? 네네. 그런데 이제 부산에 살아야 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서울과 다르게 서울은 직장이 많잖아요. 직장이 많은데 공장은 많이 없어요. 근데 부산은 직장이 많이 없다고 하지만 부산을 둘러싸고 있는 울산에서부터 창원, 뭐 멀리는 여수까지 공장들이 많아요. 공장들이 많고 거기에 뭐 1차 밴드, 2차 밴드 그런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부산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자영업 비중이라 그러죠. 사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울산의 조선소 있잖아요. 그 조선소를 둘러싸고 있는 기자재 업체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서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은 보내겠죠.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해운대에 산단 말이죠. 수영에 산단 말이죠. 동네에 산단 말이죠. 왜? 동네는 그 사상 사하구의 그런 그 공단의 대부분 오너들이 동네에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산에는 그런 하이엔드 수요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 잡으셔도 뭐 인구가 줄어들어도 그런 공장이 벨트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유지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최근에 그 다큐멘터리 보셨습니까? 최근에 한 2주 전인가에 방송 나왔던 어느 다큐? 부산이 노인과 바다를 넘어서 해운대구는 뭐 배드타운이 되고 있고 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그 심층 취재를 한 게 있더라고요. 네. 부산에 뭐 본 것 같아요. KBS에서 했나? 네, 맞아. 최근에 한 거 예. 무너지는 것처럼 얘기하던데요.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네. 사실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그런 부산의 그런 사업가들이 많은, 그리고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이 많은 것들은 이제 거기서는 다루진 않았더라고요. 그 다큐멘터리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는 부산의 핵심지, 뭐 대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핵심지는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무너질 수가 없어요. 여기는 하이엔드 아파트라고는 하기는 조금 좀 떨어지는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 브랜드가 이제 부산 브랜드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위치가 너무 좋은데요? 위치가 이제 백스코역 2번 출구와 이어져요. 여기가 이 아파트 자체가. 그리고 이제 물론 요 베뉴브에서 따온 그림이긴 하지만 이제 멀리 바다가 보입니다. 주복이 하나 있어서 조금 가리긴 해요. 근데 이제 고층들은 다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부산 브랜드이긴 했는데 84 기준으로 지금 13억. 근데 이게 지금 얘는 정당기에서 끝났어요. 완판. 계약 올 마감. 이게 이제 이런 신축 아파트들에 대해서 14억 정도는 이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지금 14억에 분양을 했어요. 네. 아까 리미티드 남천이 16억을 분양했어요. 비싸 보입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러네요. 하이엔드인데. 하이엔드인데. 그러네. 그래서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 베뉴브를 이제 분양을 할 때, 네. 동시 시점에 이제 사직 아시아드 힐스테이트도 분양을 했는데, 얘도 이제 수님에 마감이 됐어요. 근데 북사직로라고 그래가지고, 좀 윗단에 있어요. 네. 그 윗단에 있지만, 이제 학군지가 또 이렇게 좋은 학교들이 많아가지고, 뭐, 원만하게 분양이 다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이제 부산 하이엔드 아파트, 기류를 좀 볼게요. 네. 지금 표현된 곳은 기존의 하이엔드 아파트예요. LCT, 아이파크, 제니스, 해운대에 좀 많죠. 제이드, 베네시티, 아들리스, 포세이돈, 트럼프 마린, 트월센, 트월마. 이제 여기는 이제 초기 하이엔드 모델. 뭐 1세대? 1세대라고 할까요? 네. 예. 그리고 건너편 남구 용호동의 W.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지어진 서밋. 근데 이제 부산은 이제 뭐 해수동 연남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 해수동 연남진의 고급화의 속도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게 별이에요. 별 나왔다, 별. 네.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해수동 연남진이 부산을 앞으로 이끌어갈, 부산 아파트 시장을 이끌어 나갈 지역들인데 각 지역별로 고급화의 속도가 달라요.
지금 요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향후 6, 7년에는 부산의 아파트, 고급 아파트들이 들어오는 지역을 보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들어와요. 서두에 설명됐던 르엘, 그리고 썸시 여기 있죠. 그리고 부산 재개발의 대장주인 여기 DH, 그리고 여기 U1구역, 그리고 중동 5구역, 여기 광안 A구역, 드파이는 이제 곧 입주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블랑 서밋, 서면 서밋. 서밋 되게 많다. 서밋이 많죠. 여기 이제 그 촉진지구라고 오늘 또 상세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여기 전부 이제 만 세대가 하이엔드로 들어와요. 다 하이인데. 다 하이엔드. 해수동 연남진. 하이엔드 아파트가 안 들어오는 곳이 어디가? 이 중에. 비어 있어. 여기 그쵸. 비어 있어요. 동래구 비어 있죠. 네. 그리고 연제구도 비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집중돼 있죠. 해운대하고 네, 수영. 바닷가.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해운대구는 하이엔드 아파트가 확산이 될 거예요. 근데 수영구는 하이엔드 아파트가 제한적 확산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왜냐면 수영구는 구 자체가 그렇게 면적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 진구 여기 이제 아까 후레이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다 하이엔드냐고 여기 촉진구역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여기. 근데 이제 동래구, 연제구, 남구는 그냥 일반 신축 브랜드 대신에 이제 좋은 신축이겠죠. 뭐 힐스테이트나 기존에 이제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브랜드들이 이제 들어오는 이제 신축 브랜드 확산. 그래서 이 하이엔드 아파트들은 이제 특히 해운대 수영에 이제 몰릴 거고 진구 촉진 지역에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도시의 분위기 그리고 도시에서 그 누릴 수 있는 환경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도시의 경관 스카이라인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한 도시를 이제 그 평가하는 기준도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분위기. 그러면 이제 압도적으로 해운대 수영구가 좋아질 거로 이제 보여요. 안 그래도 양극화인데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고 동네는 여기서 약간 한 발짝 물러서서 조금 이렇게 좀 바라봐야 되는 약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한데 네. 지금 계획이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뭐 동네 쪽에 동네 럭키가 뭐 되지 않겠느냐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기에 하인들을 분양을 해서 해운대 수영만큼의 그게 나올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1차적으로 6, 7년 사이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 이제 욕망단지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쪽에 이제 집중이 되다 보니까 하여튼 동네 분들 참 기획을 좀 잘 세우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별표. 고급화의 속도는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산의 핵심 4대 지역이라고 했어요, 제가. 저희는 알기로는 해수동이라고 알고 있죠. 맞습니다. 근데 수영에는 사실 남구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DIL 빼고 이쪽에 이제 대남 라인은 사실 수영구와 생활권을 같이 한다고 보면 되고 수영에서 잘 나간다는 아파트들은 다 남천동에 있어요. 광안동, 밀락동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안동, 그러니까 남천동과 보통 이렇게 해수남 할 때, 해수동 얘기할 때는 남천동과 대연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그리고 동네. 근데 이제 핵심 지역이 하나 더 생겼죠. 연제구하고 진구. 그 연제구의 연양 라인이라 그러죠. 연산동과 양정 사이에 신축 아파트들. 그리고 진구에는 이제 설명드린 이제 촉진지구가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그래서 촉진지구가 이제 개발 완료 시에는 내륙의 하이엔드 주거 수요가 이동할 것으로 보이고 상당수의 동네 주민들이 촉진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촉진 입주권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 그 동래구 사직도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거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되게 가깝거든요. 가깝고 이제 촉진 지구가 6, 7년 후에 들어오면은 그때는 이제 레이 카운티도 이제 구축으로 이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나 애도 다 키웠는데 저기도 교통 좋은데 저기는 또 공원을 끼고 있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이제 넘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래구 사직 주민들이 많이 넘어올 것 같고요. 그 자리를 또 누군가는 또 동네는 상급지로 계속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또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겠죠. 그럼 또 더 외곽에서 또 들어오겠네. 그렇죠. 또 채워주겠네. 또 채워주겠죠. 그래서 동네로 진입하고 싶은 분들은 좀 멀리 보고 촉진지구가 입주하는 시점을 잘 보셔야 돼요. 이쪽에서 넘어가는 사람들의 그 빈자리를 채우시면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쪽으로 갈아타기 희망하시는 수요층은 촉진 입주시키기가 적기다. 좀 잘 보시면서 전세 계획이나 매매 계획을 좀 세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은 이제 해안 라인의 해운대와 해수남, 그죠? 네. 그리고 내륙의 이제 동래와 연제구, 진구. 요렇게 이제 두 축으로 발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연제구 진구 라인을 좀 볼게요. 여기가 동래구요. 바로 밑에가 이제 연제구인데 여기가 연산역이 있고요. 네. 여기가 양정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연양이라고 하죠. 음. 이게 연양 라인에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아파트들이 모두 다 신축입니다. 그래서 동네 가지 않으시고 뭐 신축을 또 이쪽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지금 입주를 많이 했고요. 여기 입주하신 분들은 대부분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84 기준으로 7억 언더로 지금 7억 왔다 갔다로 지금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약 한 8,000세대 정도가 신축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 양정 여기 1, 2, 3구역인데요. 과거에 이제 엄청나게 낙후된 곳이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DIL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낙후된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 DIL은 1년 반 후에 어떤 모습일 거냐? 얘들 모습일 거예요. 얘들은 지금 앞에 정비가 많이 됐고 지금 되게 살기 좋은 곳으로 지금 바뀌었단 말이죠. DIL은 정말 까는 분들이 많아요. 양정을 한번 보시고 저런 모습으로 발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편에 요 1호선 지하철 1호선을 기점으로 해서 반대편에는 이 촉진구역이 있어요. 네. 여기가 이제 부산시민공원이죠. 과거에 하야리아 미군 부대였죠. 여기 요렇게 이제 촉진구역이 이제 들어오고 그 위에 이제 초 밑으로 이제 신축이 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쪽 촉진구역이 만세대고 여기에서 한 5, 6천 세대가 들어와서 이게 1만 5천 세대란 말이죠. 지금 요 벨트도 그 고객분들이 문의가 많아요. 오케이. 네. 그래서 동네와 요쪽 벨트가 이제 내륙에 대장이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촉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촉진은 부산시민공원을 끼고 있고 요거로 볼게요. 부산시민공원을 끼고 있고 요 디귿자로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이게 총 5개 구역입니다. 1구역, 2-1구역, 2-2구역, 그리고 3구역, 4구역 이렇게 총 5개가 있는데 네. 1구역하고 촉진 2-2구역은 지주 공동 방식이어가지고 물건이 거의 없어요. 이게 토지등 소유자 방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토지 소유자들하고 시행사하고 같이 이제 사업을 하는 건데 80%가 어차피 뭐 그 시행사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조합원 수도 매우 적고 또 물건도 잘 안 나와요. 지금 제일 빠른 곳은 촉진 1구역입니다. 여기가 제일 빠르고 다음 촉진 3구역, 다음에 촉진 2-1구역, 4구역, 뭐 2-2구역 요 순인데요. 네. 하나씩 살펴볼게요. 네. 그래서 촉진 1구역하고 촉진 2-1구역, 촉진 3구역은 요 세 개는 지금 관처가 났어요. 그래도 거의 촉진 1구역은 이주도 거의 다 끝났고 촉진 3구역도 이주가 99%가 끝났어요. 촉진 2-1구역은 이제 이주 막 시작하고 부산시민공원의 위치가 매우 좋습니다. 네. 여기 지하철 1호선 부전역에서 사실 좀 거리는 있지만 좀 도보권이고요. 동해선이 지나고 있죠. 동해선이 지나고 있고 여기가 이제 촉진 1구역 사이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주 공동사업이고요. 세대수는 1874세대인데 조합원은 61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건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관차는 낮고 여기는 어떤 브랜드가 들어오냐면 자이가 들어옵니다. 얘가 지금 제일 빠릅니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관처까지 17년. 17년. 야, 네. 대단합니다. 네, 이제 드디어 이제 조합원들이 오래 기다리셨는데 착공에 들어갑니다. 촉진 1구역이고요. 네. 촉진 2-1구역인데 2-1구역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이게 부전역을 끼고 있죠. 네. 부전역을 끼고 있고 좋네요. 네. 성지초하고 부산진중이 원래 여기에 있는데 이제 이쪽으로 옮기고 여기로 개발을 합니다. 이제 막 이제 이주를 시작했어요. 네. 여기는 조합 방식인데 조합원 수가 310세대, 세대수가 1902세대입니다. 바로 감탄이 나오시죠? 어떻게 이런 세대가 다 있지? 그렇죠.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사업성이. 여기 조합원들의 그런 이익이 다른 구역보다는 매우 크죠. 그럴 것 같아요. 이 사업성이 좋다 보니까 이 촉진 구역을 할 때 삼성 레미안하고 포스코, 오띠에르가 붙었어요. 삼성 레미안이 유일하게 촉진 구역 중에서 유일하게 삼성 레미안이 들어오고 싶은 데가 여기였단 말이에요. 사업성이 좋으니까. 근데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얘가 이겼죠. 포스코가 이겼어요. 조합원한테 이익을 더 많이 줬겠죠? 어떤 형식으로든. 어떤 혜택을, 예. 네. 그래서 오띠에르라는 브랜드가 들어오고요. 딱 LCD처럼 생겼어요. 그러네요. 딱 이렇게 한 3개 딱 이렇게. 멋집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일 기대되는
구역이에요. 여기가. 이제 이주를 시작했고. 소장님이 보시기에도 좀 제일 기대가 되세요? 네, 제일 기대가 됩니다. 2-2 구역은 여기 조그만 한데 여기는 이제 이것도 지주 공동 사업인데 사만이라는 곳에서 40%까지 매입을 만료하긴 했는데 네. 이걸 촉진 2-1 구역과 같이 뭐 하니 많이 뭐 이렇게 좀 하다가 또 식었다가 또 얘기했다가 뭐 좀 그러고 있어서 얘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얘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네. 이제 촉진 3구역이 이제 구역 중에서는 가장 크죠. 네. 조합은 1750세대, 세대 수도 3480세대. 여기도 사업성이 그래도 좋습니다. 좋죠. 여기는 이제 이주가 99%가 됐고 이제 부분 철거에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대림 아크로가 야. 들어올 거고 사람들이 이제 촉진 2-1 구역은 이게 뭐 워낙 조합원이 크다 보니까 사업. 물건이 안 나와요. 세대 수도 작고 물건 찾기가 너무 어렵고. 그러면 촉진 3을 빨리 가야지. 그렇죠. 사람들이 촉진 3을 막 빨리 가고 싶어. 근데 얘도 지금 물건이 없네. 이게 물건이 있긴 있어요. 네. 있는데 이제 많이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어떻게 설명을 드리려면은 일반 분양가하고 조합원 분양가 플러스 본인이 분담금 플러스 이걸 이제 매매를 할 때 프리미엄 해가지고 자기가 총 투자 금액과 조합원 분양가의 뭐 차이가 안전마진이라 그러죠. 안전마진이 한 2억 5천 정도면 뭐 추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 물건을 좀 찾기 어렵기 때문에 현장 소장님들하고 좀 이렇게 긴밀히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면서 딱 그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기 투자 금액 한 6억에서 7억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가 촉진 3구역이고 예상 분담금은 어느 정도? 여기는 한 3억에서 4억 정도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8사 기준으로 조합원 분양가가 한 9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8사 기준에 그러면 얼마야? 한 13억 4억에 사는 거잖아요. 야. 이 아파트를. 그러니까 레이가 지금 13억. 13억. 뭐야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 냅다 가서 빨리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눈 감고 사야지 가서. 네,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아직까지 뭐 동호수가 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난 또 뭐 이상한 거 고르면 어떡하냐 뭐 그런 고민들 뭐 또 있으신 것 같고 촉진 4구역은 조금 늦어요. 네. 늦고 조합원 수가 622세대고 세대 수가 849세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사업상은 좀 부족한데 최근에 관처 처분 계획 신청을 하는 총회에서 두산건설을 선정을 했어요. 근데 뭐 선정하고 3개월 내에 이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아직까지 계약은 안 한 것으로 아는데 뭐 무리였으면 계약을 하겠죠. 하고 이제 뭐 관처 나고 하면 여기도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촉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2-1 갖고 싶습니다. 없어요. 3 갖고 싶습니다. 3은 지금 부동산에 달려가시면 돼요. 눈에 딱 그냥 제가 외지인의 관점에서 딱 봐도 와, 네. 2-1하고 3은 갖고 싶다. 맞죠. 라는 생각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륙의 대장이 뭐 자연스럽게 동네에서 촉진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멋집니다. 네. 요 부지에 만세대요, 만세대. 그것도 다 60층 이상입니다. 네, 다 살벌합니다. 네, 살만하죠. 49층이 아닙니다. 와, 네, 아닙니다. 진짜 얼마나 멋있게 바뀔지.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하이엔드의 기류를 말씀드리면서 동네 고급화의 속도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좋은 예죠. 촉진 3 사요? 사세요. 부동산에 달려가십시오. 저한테 연락 안 주셔도 됩니다. 부산시 이제 도시 철도망 도선도인데요. 지금 모든 계획이 부전하고 센텀의 중심이 있어요. 센텀은 뭐 이해가 되는데 부전이요? 부전이 아까 그 촉진이 있는 곳이에요. 부산에 이제 부산역이 있고 부산역이 있죠. 부전역은 서울로 치면 영등포역 혹은 뭐 청량리역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사실은 부산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부산역이라는 곳이. 그래서 큰 경부선은 모두가 다 부산역을 거쳐야 되지만 여기 이제 뭐 이쪽에 이제 서부 경남 쪽으로 간다든지 뭐 이렇게 가는 것들은 다 부전역을 거치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또 이 모든 계획들이 또 센텀을 또 경유하게 돼 있어요. 요걸 보시면 2030년 개통, 요거는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 민자사업, 가덕도 신공항이
이제 개항하는 시점에 맞추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좀 지지부진해서 좀 연장될 것 같지만 여기서부터 명지를 거쳐 하단, 북항, 부전, 센텀, 오시리아까지 33분이 걸려요. 공항에서 센텀까지 30분밖에 안 걸린단 말이죠. 이쪽 생활권에 계신 분들은 이제 공항을 이용하기가 매우 편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여기 만덕이라는 곳이 있어요. 북구에. 만덕에서 또 센텀까지. 요거는 완공이 2026년 초입니다. 지금 공사 거의 끝났어요. 네. 여기 예전에 한 40분 정도, 50분 걸렸던 구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 뚫리고 나면은 10몇 분이면은 주파를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사상에서 기장까지 네. 이제 대심도라고 이제 땅 50m 밑으로 해가지고 이 길이 뚫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사상이 여기입니다. 이쪽입니다. 그러면 시민공원이 여기가 부전이에요, 부전. 그리고 청량리역에서 이제 KTX 이음이 또 이렇게 달려요. 이것도 해운대 부전. 그래서 지금 도시의 계획 자체가 GTX도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은 뭐 순환선도 있지만 어디를 중심으로 하고 있죠? GTX. 강남. 강남. 모든 게 강남. 강남이잖아요. 그러면 GTX가 되면은 강남이 좋아지나요? 주변 그 GTX 라인이 좋아지나요? 그런 얘기 많잖아요. 네. 그럼 강남이 더 좋아질 거다. 다 강남 와서 밥 먹는 거죠. 그렇죠. 뭐 멀리서 이제 시간이 너무 단축됐으니까. 그렇게 되면 더 집중되는 거예요. 부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부전, 센텀. 여기 아까 여기가 말씀드렸잖아요. 내륙의 동래서부터 여기 이제 연양 요 라인 그리고 요 라인. 요 두 라인에 이제 더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네요. 좀 그럼 이런 맥락이면 부산도 진짜 외곽에 있는 데들은 진짜 좀 쉽지 않겠다. 벌써 쉽지 않죠. 벌써 쉽지 않은데 이제 이렇게 이제 도시가 또 이렇게 또 만들어지게 된다면 네. 더 집중되겠는데요? 더 집중되겠죠. 내륙 핵심 지역과 해운대 핵심 지역으로. 네. 그래서 그 북구하고 금정구를 이어주는 그 산성터널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이제 그 화명이라는 북구에서 이제 뭐 화명동, 캐슬 카이즈 거기는 거의 5천 몇백 세대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가 힘을 빠진 게 산성터널이 뚫리면서 힘이 빠졌어요. 왜? 이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쉽게 금정구나 뭐 동네 쪽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 상권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아마 일어날 겁니다. 도로도 뚫리고 철도도 뚫리고. 도로도 뚫리고. 근데 그 도로와 철도의 계획이 모두 다 부전과 센텀을 위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부전이 이렇게 중요한 데인지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촉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촉진인의 답이 촉진을 해야 되겠네요. 거고. 내륙의 대장은 앞으로 촉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제가 이 방송하기 전부터 거의 9월, 10월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촉진 쪽으로 달려갔고 거래도 엄청 많이 하셨어요. 뭘 제일 많이 사셨어요? 촉삼이죠. 촉삼. 살 게 그거밖에 없어요. 촉 2-1 안 나와요. 파시겠어요? 본인 종합원이면? 절대 안 팔죠. 안 팔죠. 네, 절대 안 팔죠. 요 정도로 지금 부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문기사를 받고 네. 그 신문기사를 뒷받침하는 통계를 받고 실제 어떤 모습인지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또 부산이 발전해 나갈지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부산 화명동에 네. 코오롱 1차 네네. 3년 전에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선도지구 발표가 12월에 발표가 난다고 하는데 매도 시점을 언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사용하고 1년 정도 남았는데 집을 보여주지 않아서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매로 던질지 좀 더 가져가도 될지요? 지금 선도지구에서 지금 일기 신도시, 그러니까 부산의 일기 신도시들이 이제 대상인데요. 부산 선도지구도 있군요. 네, 그 부산의 이제 일기 신도시가 어디냐면은 좌동의 이제 신시가지,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 1996년부터 입주를 했죠. 그 네. 비슷한 시기에 방금 말씀드린 화명, 북구의 화명. 그것도 뭐 수천 세대가 들어갔다는 말이죠. 근데 요거는 조금 더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선도지구를 조금 안 좋게 보시는 분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 사업이 정말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 사견은 물음표인데 좌동 신도시를 보면 선도지구 얘기가 오면서 지금 가격이 막 뛰고 있어요. 좌동이. 그리고 거래가 좀 막 이게 그동안 못 팔았던 분들이 가격이 올라가면 막 팔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좌동에 계신 분들이 좌동이 거래가 되네? 라는 분위기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화명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화명이 가격이 오르거나 거래가 활발하진 않는데 그 선도지구 얘기가 조금씩 나온다면은
그 조금 더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갈아타고 싶은 시점은 그 선도지구에 대해서 조금 더 무르익었을 때 던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가져가라. 호재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가져갔었으면 좋겠네요. 재송동에 시형 7구 소유하고 있는데 전망이 어떨까요? 그 시형 7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르엘 아까 말씀드린 그 르엘 그 맞은편에 있어요. 네. 이쪽 일대를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르엘이 들어오면은 분명히 반사이익을 받을 곳입니다. 그런데 그 반사이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도로가 왕복 6차선 정도 되거든요. 4차선도 있고 6차선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잘 건너질 않아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여기 재송동은 매우 낙후된 곳입니다. 부산시에서도 찾기 힘들 정도로 낙후됐고 이제 달동네죠. 이쪽 이제 이 도시가 만들어진 것은 강제 이주를 당한 사람들이거든요. 요즘 좀 아픈 역사긴 한데 재송동, 반여 이쪽에 계신 분들이 부산의 도시 개발을 하면서 이쪽으로 강제 이주가 되면서 생긴 도시여가지고 되게 낙후가 됐고 이분들이 이제 연세들이 되게 좀 고령화돼 있고 해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 한 20년, 30년 후에 세상을 등지게 되시면 네. 이쪽 동네가 조금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재개발은 지금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르엘이 오면은 르엘 때문에 정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르엘이 여기 이제 들어오면 여기도 좋아지지 않을까. 여기 재건축 단지들이 많아요. 같이 좋아지지 않을까? 좋아는 지겠지만 크게 이익은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너무 좀 이렇게 언덕이 좀 심하고 또 주변에 좀 균질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해운대에서도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정리하실 수 있으면 정리하시고 좀 더 밑으로 내려오셔서 그냥 르엘과 인접한 리슈빌이나 피오레 이런 쪽을 아예 그냥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